회사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주주 환원을 하지 않고 갑자기 좀 이상한 결정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건 모르겠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좀 예외적인 상황, 맞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 나오니까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배신이 디폴트 값인 그런 네. 시장이라는 그런 아픈 지적도 네, 굉장히 뼈 받아왔었잖아요. 아프죠, 정말.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상한 결정을 하지 말자라는 게 사실 지금 상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자, 그 핵심 대책으로 꼽혔던 상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이 통과되면 과연 주가가 또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을 것인지. 자,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천준범 와이즈 포레스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법 개정안 이제 거의 국회 통과 문턱까지 와 있죠. 네. 될까요, 이번에? 일단 이 상법 개정안이라는 게 지난 4월에 한번 그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재발의가 된 상태이고 네. 그것이 국회를 통과할 때 실질적으로는 이제 합의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가 조금 네.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발의된 내용을 보니까 아주 핵심적으로 더 센 부분이 한 두 가지가 보이던데 네. 그 포인트가 하나는 집중투표제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 네.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상법 개정이 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 요거부터 잠깐 설명을 네.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기업 거버넌스라는 게 사실은 어떤 회사에서 주주, 이사회, 경영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정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을 기업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거버넌스가 안 좋다 이런 거는 누군가가 혼자 결정을 하든지 또는 누구의 이익으로 쏠리고 있다 이런 예.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일반 주주에게 그 이익이 많이 가지 않고 일반 주주가 의사결정에 거의 참여할 수가 없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저평가됐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안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맞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될 거다. 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상법의 여러 가지 조항을 바꾸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사의 이제 충실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충실 의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주 일부 주주한테만 이익되게 결정하지 말고 전체 주주를 생각해서 이제 결정을 해라. 네. 지금까지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 전체라는 표현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문구는 사실 전체라는 말이 없어도 주주에게 충실하라는 건 전체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건데 네. 이제 명확하게 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론으로 그렇게 밑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 예.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기술적인 면인데 이것 자체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사회가 좀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이사회는 당연히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좀 불명예스러운 좀 닉네임도 좀 많이 있었던 거수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두 가지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뭐가 달라지는지. 그 집중투표제 하면 좀 어려운데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은 시청자 여러분이 뭐 반장을 뽑거나 회장을 뽑거나 예. 이럴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의 대표자가 3명이다, 뭐 최고위원이 3명이다 이럴 때에는 3명의 자리를 두고 그보다 많은 후보들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보통은 높은 순서대로 1등, 2등, 3등이 그렇죠. 뽑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해오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데 이사를 뽑을 때, 회사의 이사를 뽑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한 명씩만 올려요. 아. 그래서 찬성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49%를 가진 주주도 이사회에 한 명도 이사를 넣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51대 49면은 만약에 이사가 10명이다. 예. 그러면은 그래도 한 서너 명은 49%가 뽑을 수 있어야 되는 네. 건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한 명씩 찬반 투표를 하다 보니까 51%가 계속 이깁니다. 그러니까 집중투표라는 게 그 표를 다 모아서 한 명한테 몰아주자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왜 몰아주냐를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네. 중요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명을 일단 같이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 명을 같이 뽑을 때 그러면 자기 의결권을 그 뽑는 이사의 수만큼 늘립니다. 만약에 3명을 뽑는 경우라면은 자기 의결권을 곱하기 3을 해가지고 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원한다면 한 명한테 자기 의결권 3배가 되는 의결권을 모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소액 주주가 한 명의 이사라도 선임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길을 터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3배를 해가지고 한 명한테 몰아주나 그러네요. 아니면은 골고루 하면서 쪼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 투표라는 거는 결국은 여러 명을 뽑을 때 자기 의결권을 한 명한테 몰아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굉장히 큰 변화인데 이게 네. 자산 총액으로 2조 원 이상 되는 회사는 그럼 집중 투표제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상법에 집중 투표제가 규정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회사가 정관으로 우리는 안 하겠다 하면은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2조 원 이상 상장 회사인 경우에는 이제 한 100개에서 1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뭐 한화, 현대차 다 네, 웬만한 우리가 아는 회사는 유명한 회사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예. 포함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관으로도 집중 투표제를 안 할 수는 없게 만드는 법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감사위원회 분리 선임 이거는 네. 또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그 비슷하게 한 명이라도 좀 일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회사를 감시할 수 있는 이사를 넣어보자 이건데요. 네. 이제 감사위원회 분리선임이라는 거는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외의 예외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처음에 감사 제도부터 사실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좀 길지만은 우리나라에 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에는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데 네. 감사는 기본적으로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대신 회사의 이사들이 어떻게 잘하는지 감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투표권이라는 게 의결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결권입니다. 예. 이사회에서. 대신 그러면은 지배주주가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뽑을 때에는 지배주주는 자기의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라는 3% 조항이 룰이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3% 네. 룰이고 이게 우리나라의 1962년 재정 상법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있어도 너는 3%까지만 네. 표를 행사할 수 있어. 이때 네. 중요한 거는 혼자가 아니라 친인척 계열에서 합쳐서 3%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소액주주들이 3%만 넘기는 의결권이 모이면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력한 지배주주의 그 견제 수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감사위원회라는 건 뭐냐면 이게 약간 미국식 제도인데요. 네. 감사가 좀 잘 안 굴러가는 것 같은 거예요. 혼자기도 하고 또 이사회에서 의결권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에서 보니까 이사들이 감사위원회라는 거를 구성해가지고 감사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들 중에 네. 몇 명을 위원으로 선임을 하고 이 사람이 대신 감사로 역할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도를 도입했고 2조 원 이상 이제 회사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사회 이사로 구성을 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회이사가 이제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감사위원회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내이사 3분의 2 1명, 이상인가? 그래서 사회이사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대주주를 견제하는 그런 장치를 할 수 있겠네요.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감사는 3% 룰이 적용됐는데 네. 이사는 어떻게 뽑느냐면 계속 찬반 투표로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조차 3% 룰이 적용이 안 되고 지배주주가 이제 원하는 예. 사람들이 선임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여기다 예외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예. 이거는 이사들이 선임될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사 역할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따로 이사들을 뽑을 때 같이 뽑지 말고 따로 뽑아라. 그래서 대신 분리선임. 네, 옛날에 감사를 선임할 때 적용했던 3% 룰을 적용해서 따로 뽑아라라고 한 게 분리선임입니다. 감사라는 게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뭐 언제든 감독을 할 수 있고 뭐 재무제표 이런 거 마음대로 볼 수 있는데 그럼요. 감사위원회가 도입되면 더 여러 명이 이런 어떤 대주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특히 또 이사이기 때문에 의결권까지 있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좀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좀 반발할 수 있겠네요. 사실은 기업이 잘 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뭐 결정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는 이제 굉장히 큰 회사인 경우에는 사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이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새는 돈은 없는지 자본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그렇죠. 것들을 계속 감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 하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제 주주들,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이 밸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네. 그냥 빈술에 요란하다 끝날 것이냐 이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에서 이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많이 듣기로는 사실 외국인들은 어떤 이런 구체적인 테크니컬한 제도는 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대신 한국 시장에 지금까지 투자를 잘 못했던 이유는 한국은 기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크지 않은 나라인데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뭐 삼성현대 비롯해가지고 네. 굉장히 회사는 좋은데 그 주식이 사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회사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주주 환원을 하지 않고 갑자기 좀 이상한 결정을 할 때가 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 그렇죠. 이상한 결정이 지배주주한테 이익을 주는 결정일 수도 있고 계열 전체한테 뿌려지는 어떤 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건 모르겠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좀 예외적인 상황, 맞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 나오니까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배신이 디폴트 값인 그런 네. 시장이라는 그런 아픈 지적도 네, 굉장히 받아왔었잖아요. 뼈아프죠, 정말.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과연 달라질 것인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상한 결정을 하지 말자라는 게 사실 지금 상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경영 자체를 어떻게 주주들이 관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문성도 없고. 하지만 최소한 그렇게 갑자기 이상한 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막아보자가 집중 투표제를 통해 가지고 이사 한 명을 넣자. 네. 그리고 감사위원을 따로 좀 분리선임을 해가지고 이상한 결정을 막아보자. 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적 분할 네. 이런 거는 이제 이 법 통과되면 못 하나요? 못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근데 워낙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많잖아요.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이제 주주 충실의 의무라는 그 바탕색이 막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일반 조항이라는 거는 그 취지는 잘 써 있지만은 구체적인 사항에서 또 적용되려면 뭐 가이드라인이나 판례나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을 선언을 하긴 했지만은 계속 사례들이 이제 쌓여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이제 계속 쌓여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주주들이 그런데 과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사실 네. 소송이라는 게 해보셔서 너무 잘 아시지만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네. 자기 돈 써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죠. 그럼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이 법 통과가 이 주주들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네, 부분. 저도 굉장히 희망하기로는 이사님들이 이 상법이 들어왔을 때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스스로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스스로 잘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직은 많이 교육이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잘 알려져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법적 분쟁이 되더라도 이제 개인 투자자보다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가지고 네. 자기한테 돈을 맡긴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투자 이제 한 회사에다가 네. 어떤 챌린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이제 외국인들 볼 때는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이머징 마켓인데 네. 말씀하셨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언제 어디서 이 지배 주주들한테 뒤통수를 맞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은 일단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네, 그런 선반영된 기대가 있는 측면이 있지 걸로. 않을까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상법 개정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제 외국인 자금 중에서는 굉장히 장기 자금이 많습니다. 특히나 장기 투자자들은 그런 소위 뒤통수 맞는 그런 결정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장기 자금이 지금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네.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거버넌스 변화를 가장 싫어하는 회사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에 많이 오르고 있던 그 회사들이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주회사는 지금까지 굉장히 한국의 지주회사 이상한 상태였습니다. 뭐냐면 지주회사라는 건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주회사의 가치는 아주 산술적으로 쉽게 갖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의 합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는 그거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1 더하기 1을 했는데 다시 1이 되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예. 그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상법 개정안의 문구 중에 주주들의 이익에 충실하라. 네. 그런데 어떤 기업의 결정은 주주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또 달라지는 그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네. 이제 이 충실 의무라는 거는 서로 의견이 다른 거를 어떻게 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의견 충돌과 이익 충돌이 다르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주들 사이에 어떤 투자를 할지 어떤 사업을 할지는 의견 당연히 다릅니다. 네. 그럴 때에는 근데 상법에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프로세스는 다 정해져 있거든요. 뭐 대표이사가 할 것, 이사회 결정을 받을 것, 주총의 결정을 받을 것 이런 그냥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예. 그때 뭐 일부 주주가 나는 싫어 해도 그냥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은 이 결정이 주주의 재산권을 직접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합병을 한다든지 네. 합병이라는 거는 내 주식을 가져가 가지고 다른 회사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네. 이럴 때에는 그 합병 비율에 의해서 내 재산권이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의견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이익 자체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이제 주주 충실 의무가 작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주주들별로 다 생각이 다른데 이걸 적용할 수 있냐 하시지만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충실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요. 이제 주주 간의 재산권이 직접적으로 더해지고 빼지는 그런 결정을 할 때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쉬운 부분은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이 기업 집단법을 좀 제정을 하는 것도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만큼 그런 기업 집단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프로야구 팀에도 네. 들어가고 아파트 이름에도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 집단의 거버넌스를 법 안으로 좀 끌어들일 네, 너무 그런 필요합니다.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우리나라 상법에는 대표이사, 즉 어떤 회사의 대표이며 의사결정권자를 정하는 프로세스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기업 집단이라는 것의 회장이라고 이제 보통 불리우는 의사결정권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뽑느냐 물어보면은 법은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어린이가 저희한테 질문을 해도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회장들이 많은데 어떻게 뽑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런 법이 없단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또 이제 사법 체계를 보면 법원이 뭐 특허법원, 가정법원, 뭐 회생법원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지만 사실 그 기업, 그러니까 회사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좀 별도로 존재하면 네. 이제 아무래도 이런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서 훨씬 우리나라의 어떤 네. 예,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그런 선례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불확실성이나 맞아요. 네. 사실 미국에서도 이게 지배주주라는 것은 꼭 한국의 지배주주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지배주주도 똑같이 내가 하고 싶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 돈을 쓰고 싶어요. 하지만 법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보통 대부분 큰 회사들이 본점을 델라웨어에 두니까 맞습니다. 델라웨어 법원들이 그거 다 관장을 해서 판례들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 최근에 아주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한 10몇 % 주주입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큰 주주죠. 그렇죠. 예.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이사회 승인 하에 셀프 스톡 옵션을 줬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안 되는데 셀프 스톡 옵션을 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몇 주 안 가지고 있는 주주가 네. 법원에 소송을 건 겁니다. 이거는 불공평했다.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델라웨어 법원에서 취소시켜 버렸어요. 와. 그 이유가 이사회 구성을 보니까 이거는 공정하지가 않다. 승인을 받았지만 이거 보니까 A 이사는 일론 머스크 친구, B 이사는 뭐 10년지기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맞아요. 때문에 공정하지 예. 않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이제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어떤 법과 제도부터 지금 달라져야 하는 네. 그 지점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 반이라는 그런 상투적인 또 문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네, 잘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네. 뭐 기대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보이고요. 뭐 또 실현될 가능성도 꽤 있는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사실 시작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문화가 되고 신뢰가 쌓이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너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계속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일은 많고 또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우리 천준만 변호사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